안녕하세요 여러분, 보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금 띄워드리고 있는 이 카드 배너가 라그랑주 역학 재생 목록인데, 그 재생 목록에서는 좀 라그랑주 역학, 또 라그랑지안, 또 오일러 라그랑주 방정식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뤘어요. 거기서 우리가 알았던 내용이 뭐냐면, 이러한 새로운 함수,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였죠. 그 T라는 게 운동 에너지고 V가 포텐셜 에너지였는데, 그 운동 에너지에서 포텐셜 에너지를 빼준 것으로 정의된 그런 뭐 라그랑지안이라는 이 L이라는 기호로 나타내는 함수를 이러한 방정식에 넣으면, 그러니까 뭐 x 닷은 다시 시간에 대한 미분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x가 변이, 위치 정보를 담고 있는 변수일 때 그 위치 정보를 담고 있는 변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고 그런 속도를 얻고, 그래서 이제 미분으로 이제 구성된 이런 방정식에다가 L 자리에 이거를 라그랑지안을 대입하면은 그게 어떻게 돼요? 이게 오변이 0이다. 그걸 통해서 F는 MA랑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를 용수철 시스템에서 복원력으로 계산을 해봤죠. 근데 그게 과연 일반적인 시스템에 대해서 정말로 만족이 되는 거냐, 또한 왜 F는 MA랑 같은 결과를 이 식이 내뱉어 주냐가 우리는 이제 좀 알아볼 만한 부분이 되는 거죠. 라그랑 제한이라는 것이 이제 여기 들어가는 거고, 최소화 또는 최대화시키고자 하는 함수는 이 시간에 대해서 이걸 적분한 전체적인 그런 양인 거죠. 그 시간이 t1부터 t2까지 진행이 된다고 했을 때 그때 의존적인 이 라그랑 제한을 적분을 해주면, 가령 이걸 s라고 정의를 내린다면 이 함수를 최소화 또는 최대화시키려고 앞서 보셨던 오일러 라그랑즈 방정식이라고 했던 이제 L을 속도 미분하고 시간 미분하고 변위로 미분했던, 근데 우변이 0이고 그 방정식 있잖아요. 네, 그 방정식에 대입한 자체가 이거를 최소화 또는 최대화하고 싶다, 이 의미예요. 그랬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특히 S라는 건 작용 또는 액션이라고 부르는 실제 물리계에서 많이 정의되는 양인데, 이게 왜 최소가 돼야 되느냐는 거예요. 물론 오일러 라그랑즈 방정식에 대입한다는 건 이게 최소가 될 수도 있고 최대가 될 수도 있다는 원리라서, 또한 정말로 최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방정식에 넣은 거지만, 일단은 최소가 된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은 그거는 이거를 일단 의미할 거예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 결국 이거는 1차적인 변화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은 여기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세한 기초랑 함께. 일단은 라그랑지안에 대해서 다시 좀 볼게요. 라그랑지안은 운동 에너지에서 포텐셜 에너지를 빼준 그 함수인데, 그거를 진짜 여기 대입을 한다는 거예요. 작용을 최소화시키겠다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 작용 이 자리에 라그랑지안을 그대로 대입해서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델타 S 0이라는 게 대체 왜 이게 최소가 된다는 말이냐를 좀 볼게요. 그냥 무조건 델타 S는 0이라는 게 아니라, 이게 S라는 함수라 해볼까요? 뭐 이미 했던 F라는 거든 뭐든 X에 대해서 이렇게 변화할 수 있는 함수값 F가 있을 때, 그 fx는 지금 최소값이 어디예요? 여기죠. 극값을 갖는 곳이 보통 최소라고 인식이 되고, 일반적으로 더 밑에 있는 곳이 없다면 이렇게 극소점이 최소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최소라기보다는 극소라고 하는 게 더 적절하다는 말이 많아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극소, 즉 최소라고 한다면은 이 점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나요? 접선의 기울기가 0이죠? 네, 이게 중요해요. 결국 극소라는 거는 접선의 기울기 0이다.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극소를 갖게 하는 x 값이 x 스타라고 한다면 분석할 수 있는 게 있어.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뭘 보려는 거냐면, 이 델타라는 기호가 여기 있는 거랑 똑같죠. 이게 미소한 차이를 주는 거예요. 에타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아주 작은 작은 양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엑스스타에서 약간 벗어난 걸 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엑스스타에서는 극소, 뭐 최소로 가정하고 있는 극소 값을 갖고 있는데, 거기서 멈추면은 그냥 fx 스타가 되지만, 그게 아니라 조금 에타만큼 변화시켰을 때는 함수값도 변화하잖아요. 지금 조금씩 변화하고 있죠. 그래서 그 변화하는 양을 보기 위해서
두 개의 차이가 얼마나 될까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이렇게 근사된다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근사된다는 걸 쉽게 알 수 있다는 게 뭔 말이냐 하면은 지금 여기에 띄워지고 있는 카드 보이시죠? 이게 맥클로린 급수뿐만 아니라 테일러 급수를 일반적으로 설명드린 거고, 그거에 따르면은 이 에타라는 게 결국 변화시키면서 함수값 차이를 보는 거니까 그거를 에타에 대해서 이제 변수로 보고 엑스 스타에 대해서 전개를 할 때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공식이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 맞고, 3팩토리얼 분의 1 해서 이제 3승에 대한 것도 있고 에타의 4승, 그러니까 조금의 미소한 변화의 4승, 5승이라는 고차항들도 존재하지만, 애초에 우리가 에타가 매우 작은 미소한 좀 변화로 보기 때문에 그런 항을 다 날리기 위해서 이렇게 근사, 등호가 아니라 근사의 표시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 2차항과 1차항 정도는 남길 수 있을 텐데, 이게 이렇게 돼요. 왜냐면 두 개의 차이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요거랑 이제 요거 날라가고,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된 거냐고 물으신다면 접선의 기울기가 0이잖아요. 당연히 극소점이기 때문에 엑스스타가 그 주변에서 변화를 주게끔 하는 거고, 그때 함수값이 변하는 걸 보려고 하는 거니까 이게 0이 됨으로써 결국 델타 fx는 이런 식으로 매우 작은 오차에 대해서는 2차항에 대해서만 그 기여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타 자체로는 어떤 이 f에 대해서 보이는 기여를 할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기여를 절대 할 수가 없고, 그냥 에타 제곱부터 이 2창까지 도미넌트하게 충분한 기여를 할 수 있는 항은 1창은 될 수 없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그럼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그렇죠. 이런 미소한 변이를 줘놓고 이 에타에 대해서 변화를 준 다음에 에타 1승이 정말 델타 S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면, 그러면 그때는 이 델타 S는 0이라는 걸 통해서 극소점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해서 그런 식으로 한번 계산을 해서 정말 이게 0이 나오면 극값을 갖는다라는 것으로 전개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럼 정말 델타 S를 0이라는 것이냐 아니냐를 판별하기 위해서 델타 S를 계산할 수 있어야 될 텐데, 계산하는 과정을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위치 정보를 담고 있는 변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이제 이게 시간축이다 하면은 첫 시간 이제 t1에 대해서는 지점을 위치를 하고, t2에 대해서는 마지막 시간에는 이 정도의 위치를 하고 있는 것이 실제 운동하는 자취, 그러니까 경로가, 실제 경로는 이건데 여기서 조금 더 변화를 주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네, 지금 보면 눈에 띌 만큼 너무 많은 변화를 줬기 때문에 에타가 1보다 매우 작은 그런 오차를 준 거는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니까 이건 예시일 뿐이고 실제는 겹쳤을 때 조금 작은 오차를 줄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크게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 그렸냐면, 에타를 어떻게 정의 내릴 거냐를 보여드리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함수예요. 그것도 결국 시간에 대한 함수로서 에타가 동작하는 게, 뭐 예를 들면 이 시점과 종점은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일치하는 걸로 고정을 시켜 놓을 거지만, 중간 시간, 이 정도 시간이라 하면은 보라색보다 파란색이 더 큰 값을 가지잖아요. 이렇게 좀 이런 차이를 에타로 두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에타를 1차항으로서 작용시킨 다음에 델타 S가 정말 0인지를 볼게요. 그러면 그 말은 액션의 차이를 보겠다는 거고, 이런 수식을 이 R 대신에 R 더하기 에타를 대입함으로써 그때 이게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고 차이를 두 개를 뺄셈해서 계산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아시다시피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 고전력학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 가능한 공식이기 때문에 V라는 거는 R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고 그걸 제곱해 준 거기 때문에 미분을 먼저 하고 전체적인 제곱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 대신에 R 대신에 에타에 대해서 조금 변화를 시켜준 다음에, 여기서도 에타가 매우 작은 변화일 때 V도 속도에 의존하진 않아도 이 R에는 의존하기 때문에 에타에 대한 변화를 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렇게 바뀌는 이유는 미분은 덧셈에 대해서 선형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미분을 얹어주는 식으로 분리해서 선형성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각각의 미분으로 대체할 수 있고 그 자체를 전체 제곱하면은 이렇게 표현됩니다. 또 그거는 뭐 완전 제곱식이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 상태에서 이제 델타 S를 이렇게 정의 내렸기 때문에 좀 변화를 줬을 때랑 안 줬을 때 원래의 액션과 차이가 얼마나 발생할까, 정말 변화가 없고
2차 항의 에타에 대해서만 영향을 받는 것일까? 그러니까 1차 항에 대해서 변화가 없을까를 보려고 하는 거고, 만약에 변화가 없다면 또 그게 FNMA랑 동치, 란 조건인 걸까를 이제 보려고 하는 거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보시면 여기 항이 둘 다 같잖아요. 그러면 빼주면은 상쇄가 되겠죠. 또한 이 항은 이제 날릴 거예요. 자, 왜 날리냐면은 에타에 대한 제곱이라서 상당히 0에 가깝기 때문에 무시할 수 있다라고 설명해도 되겠고, 그러면 그 두 개 차이는 이렇게 되죠. 예, 이렇게 분배해주고, 그다음에 이 항은 0을 날린다고 했었고, 그냥 근사죠. 예, 그다음에 이거는 빼준다고 했으니까 결국에는 이 여거에서 여항에서 여항을 빼는 거니까 이 마이너스를 묶어낸다면은 네, 요거 빼기 요거가 될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델타 S를 표현할 수가 있게 되고 그거를 제가 이제 이렇게 고칠 수 있겠죠. 사실 이거는 고친다기보다는 약분이죠. 2분의 1과 2를 약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거 이제 우리가 이때까지 얻은 거를 여기에 이제 작성을 할게요. 제가 초반에 보여드렸지만은 여기 아까 띄워드렸던 거 있잖아요. 테일러 전개. 예, 그 영상 보시면은 이걸 또 고칠 수가 있게 돼요. 어떻게 수정할 수 있냐? 이렇게 수정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에타가 매우 작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테일러 전개를 한 다음, 그러니까 에타가 지금 변수인 건 맞죠? 그 다음에 R이라는 건 실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런 그 경로 패스이기 때문에 그런 입자든 뭐든 물체든 그래서 이런 위치 정보를 담고 있는 거를 대해서 이 에타에 대해서 이제 전개를 하는 거예요. 물론 에타의 제곱, 세제곱, 네제곱이라는 고창은 다 날리는 거예요. 무시 가능하다고 보고 날린 다음에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대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거를 빼지니까 이거만 남죠. 네, 헷갈리시면 댓글로 질문을 주셔도 돼요. 제가 빠르게 답변을 못 드려도. 자, 이제 마지막 단계가 남았는데 이 수식에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분적분법이죠. 예, 부호는 바뀌고 미분이 옮겨갔죠. 보통 이번 경우도 그렇고 T1, T2를 대입했을 때 둘 다 0이죠. 자, 왜 그럴까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게 원래 경로라고 해도 변화를 주더라도 이 시점과 종점에서는 값이 일치한다고 저희가 조건을 설정을 했기 때문에 또 보통 초기 조건을 잘 또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는 이게 T1을 대입한 거랑 T2를 대입한 거를 빼도 그 차이가 변함이 없을 것이다. 두 개 경로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냥 0이다. 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항만 남은 거예요. 그냥 다 왔어요. 이 항이 F는 MA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에타를 묶어낼 수 있고 벡터 내적은 분배 가능하니까요. 네, 스칼라면 더 잘 이해가 되시겠지만 벡터라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항이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자세히 보시면 델타 S가 0이라면 이게 0이 되려면 그 말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미 어떠한 형태의 1차적인 변화, 에타, 미소한 에타에 대해서 어쨌든 이거는 변화 가능한 건데 그러니까 의미를 어떻게 잡을 수 있는 건데 이게 0이다면 항상 0이 되려면 이게 0이 돼야 되죠. 네, 적분이 0이 되려면 이 피적분 함수 자체가 0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0일 필요는 없으니까 이게 0이라는 말밖에 안 되는 거고 이게 의미하는 게 MR2답과 이 그레디언트 V 그레디언트는 뭐냐면 벡터 미분인데 다른 게 아니라 그냥 DDX 같은 변위에 대한 미분이에요. 시간은 아니고 거리 변수에 대한 어떤 위치 정보에 대한 미분이고 어, 이제 X에 대한 미분이나 그런 건데 이제 차원이 늘어나면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두 개 부호가 다르다는 거니까 이게 이거랑 같으면 0이 되죠. 이런 결론이 나와요. 그러니까 델타 S라는 0이라는 정말 S가 극값을 갖는 조건이 성립한다면 그 말은 곧 이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게 만족한다는 거는 델타 S가 0이라는 것도 말이 맞죠. 그래서 동치라는 겁니다. 동치라는 게 두 조건이 서로 동일한 자연 법칙을 성립하게끔 기술하는 것이다. 라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추가 설명드리면은 이게 왜 F냐? 그러니까 F는 MA, A라는 거는 변이를 시간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 건데 그래 그건 알겠는데 왜 이게 F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사실 포텐셜 에너지는 보존력, 그러니까 F가 보존력일 때
그에 대응되는 포텐셜 V를 찾을 수가 있고 예를 들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높은 고층의 어떤 위치가 있고 아래층이 있으면 중력이 어디로 작용해요? 그러니까 밑으로 작용하는 게 여기가 포텐셜 에너지가 mgh로 더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포텐셜 에너지도 높기 때문에 이 밑으로 감소하는 방향으로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힘이 작용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게 F인 겁니다. 뭐 용수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라그랑지안에서 본 것처럼 이 용수철의 탄성 에너지가 이제 2분의 1 kx 제곱인데 그게 감소되는 방향으로 역으로 원래 위치로 돌아가려고 이제 델타 x가 0인 평형점으로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MA랑 같다는 건 또 다른 말이잖아요. 뉴턴 제2법칙이 그래서 위대한 거고 중요하죠. 그래서 알게 된 거예요. 델타 S가 0이다라는 것을 통해서 물론 최대값을 가질 수도 있지만 이 사실 라그랑지안을 시간에 접근하는 게 최대를 가진다 이게 직관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실제로 자연현상이 최소화되게끔 움직이는 것을 실험적으로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최소 작용의 원리 그러니까 리스트 액션 프린시플이라고 부르고 그게 한국 물리학에서라든지 지정해 놓는 이 어휘입니다. 그래서 그게 결국 이거랑 동치라는 거를 알므로써 원래 이 F는 ma라는 거는 알고 있는 거였죠. 그러니까 힘을 주면 그만한 가속도가 발생하는데 그게 질량이 무거우면 덜 가속되고 그런 얘기잖아요. 그게 이제 이 액션을 최소화시킨다는 의미와 동치다라는 거는 상당히 신기하면서도 재밌는 얘기죠. 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게 됐는데 사실 제가 여러 가지 교재를 참고를 많이 했어요. 이번 영상 같은 경우는 제 설명만으로 생각해본 설명법만으로 진행한 게 아니라 뭐 피지컬 매스매틱스 카일이라는 교수님 뭐 교재도 있고 또 파인만이라는 저명한 교수님의 설명도 많이 참고를 했어요. 근데 거기서 얻은 방식을 또 제 설명을 곁들여서 다시 재편성하면 좋겠다 싶어서 제 영상으로 만들게 됐습니다. 네, 이번 영상 그래서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 아마 르장드르 변화를 통해서 라그랑지안에서부터 해밀토니안을 얻는 과정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